제가 선생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본 교과서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이거를 정리할 때는 여기 되게 이중수직선이 널리 쓰인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들 말씀을 쭉 듣고 나니까 이 일본 교과서에서 이 분수의 나눗셈도 훨씬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한번 보실게요. 먼저 이 이중수직선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3학년 2학기 자연수의 곱셈부터 등장을 시작해요.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소수의 곱셈, 소수의 나눗셈, 분수의 곱셈, 분수의 나눗셈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면 이 이중수직선이 일본 교과서에서는 자연수의 곱셈, 자연수의 나눗셈, 그다음 소수의 곱셈, 소수의 나눗셈, 분수의 곱셈, 분수 나눗셈, 그리고 비와 비율에까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쓰이는 방법은 우리나라하고 같은 것 같아요. 아마 일본 교과서에서 먼저 이렇게 쓰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디서 쓰이냐면 항상 우리나라의 생각열기 부분 있잖아요. 생각열기에서 이제 어림하기, 식을 세우고 그 식의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림해보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항상 이 이중수직선이 등장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3학년 2학기 자연수의 곱셈에서 먼저 이 20 곱하기 3을 할 때 이 이중수직선을 보면서 20 곱하기 3이라는 식을 세워보고 그 식의 결과를 이 이중수직선을 보면서 어림해 보는 정도로 이 이중수직선이 처음 등장을 해요. 그래서 매 차시마다 등장을 해요. 그래서 몇십 곱하기 몇, 그 다음 몇십 몇 곱하기 몇, 그리고 세 자릿수 몇백 몇십 몇 곱하기 몇, 이 매 차시마다 이중수직선이 맨 1번에서 등장을 해서 식을 세워보고 어림해보게 해요. 그리고 몇 곱하기 몇십, 그리고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, 이렇게 이 곱셈의 전 단계에서 이중수직선이 등장을 해서 식 세우고 어림하기로. 다음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. 4학년 1학기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이 80 나누기 4를 식을 세우고 어림해보기, 그리고 52 나누기 4 몇십 몇 나누기 몇을 식을 세우고 어림해보기, 그리고 이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를 이중소수를 통해서 식 세우고 어림해보기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일본 교과서에서는 이 나눗셈 마지막에 꼭 이 배의 개념으로 이 이중수 함께 꼭 한 차씨를 분리를 시켜놓고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아까 보다 보니까 이 몇 배입니까를 구할 때 그냥 하나의 상황으로 등장을 하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이 배를 반드시 분리해서 나눗셈 말미에 다르더라고요. 여기서도 이 어른 고래 15m는 아이 고래 3m의 몇 배인지를 구하는 거가. 근데 이게 나름 좋다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애들이 몇 배인지 구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잖아요. 근데 매번 이 나눗셈을 배울 때마다 말미에 이렇게 한 차씨를 빼서 배를 다루어 주니까 자연수의 나눗셈에서도 배의 개념이, 분수에서도 배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5학년 1학기에서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단원에서 또 이렇게 0.3 나누기 6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이중수직선을 이용해서 등장을 합니다. 그리고 소수의 나눗셈에서도 이렇게 소수 나누기 자연수에서도 이중수직선을 이용을 해서 식을 세어보고 어림해 봅니다. 여기는 이제 소수의 배개념인데요. 이 학교의 높이를 기준으로 호텔의 높이는 몇 배인지, 뭐 학교의 높이를 기준으로 백화점의 높이는 몇 배인지, 이렇게 소수에서의 배개념을 이 이중수직선을 이용해서 알아봅니다. 다음 두 번째, 소수의 곱셈 두 번째 단원인데요. 이 단원에서는 이제 자연수 나누기 소수를 이렇게 이중수직선을 이용해 등장하는데, 지금 이 전개 방식이 아까 우리나라 전개 방식하고 굉장히 비슷하죠. 여기 옆에 이 부분에 이렇게 캐릭터의 도움을 얻어서 힌트를 주는 것도 비슷하다고 보여요. 나눗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교과서와 같은 전개 방식을 보이고 있고, 이 캐릭터가 이용해서 이 힌트를 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 소수의 나눗셈 마지막에 또 배 개념을 이용한 소수의 배 개념을 이용해서 이 유리에의 이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히로시와 미사키와의 거리와 비교해보는, 그래서 몇 배에 해당하는지 배우고요. 여기가 이제 되게 이 단계예요. 우리는 배가 분수배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. 근데 일본 교과서에서 이 분수배를 따로 가르치더라고요. 한 차씨를 따로 할애를 해서.
아키라의 기록이 3m일 때 형의 기록이 4m면 형은 아키라의 기록이 몇 배인지, 그래서 3분의 4배. 또 아키라가 3m의 기록을 가졌을 때 동생이 2m의 기록을 가지면 동생이 3분의 2배라는 거. 그래서 이렇게 3분의 4와 3분의 2처럼 분수배도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요. 네, 제가 예전에 애들 가르쳤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분수배라는 거를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. 2배, 3배, 4배는 이해를 하는데 분수배를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게 분수배가 있다는 거를 한차시를 활용을 해서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. 그다음에 이제 비례추론에서의 이중수직선의 활용에 해당해요. 그래서 5학년 2학기에서 비례추론에서의 이중수직선을 활용해서 비율, 여기 보면 이 파란 전체 시합의 횟수가 10번 했을 때 파란 팀이 7번 이겼다면 전체 횟수에 비해서 몇 번이나 이겼는지를 이 비율을 도입을 할 때 이중수직선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. 또 백분율을 백분율을 도입을 할 때 0.01 비율이 0.01이면 그걸 1%라고 한다. 우리 뭐 기준량이 100일 때 뭐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일본 교과서에서는 0.01이 비율일 때 이걸 1%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백분율을 도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중수직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 이제 여기가 계속 우리가 지난 모임부터 얘기했던 단위 결정량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. 이게 한 단원이에요. 단위량당 크기가. 그래서 1제곱미터의 화단에 비료를 0.5kg을 사용해서 뿌렸다면 1.2kg을 이용해서는 몇 제곱미터의 화단에 이제 뿌릴 수 있겠느냐. 그래서 단위량당 크기라는 이 주제 아래에서 이렇게 각 단위당 1제곱미터당,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 이제 속도도 수학에서 따로 이렇게 다루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속도가 거리 나누기 시간이라는 것을 이 이중수직선을 활용을 해서 단위량당 크기는 그때 어떤지에 대해서 이중수직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 분수의 곱셈인데요.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이 넓이 모델과 이 수직선을 함께 이용하는 이중수직선이 등장을 해요. 아까 이 분수의 곱셈도 그렇지만 이 분수의 나눗셈은 우리나라가 이 모델을 풀어놓으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분수의 곱셈에서 보시면 1데시리터로 5분의 4제곱미터를 페인트 칠할 수 있을 때 3분의 2데시리터로 몇 제곱미터를 페인트 칠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중수직선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. 아까 우리가 굉장히 이해가 어렵다고 했던 아까 그 조개 부분이 이제 이런 도식을 풀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똑같이 4분의 3 데시리터로 5분의 2 제곱미터를 페인트 칠할 수 있다면 1 데시리터로는 몇 제곱미터를 페인트 칠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앞에 분수의 곱셈하고 같은 상황을 이용해서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이 이중수직선이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 5분의 2 나누기 4분의 3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넓이 모델과 수직선 모델을 함께 혼합하여 제시하는 이중수직선을 이용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모든 나눗셈의 말미에는 이 분수의 배와 나눗셈의 개념으로 여기 정리를 하고 있어요. 네, 여기까지입니다.